1919년 고종의 급사. 전날까지 건강했던 고종의 급사 소식은 민중들의 슬픔과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키게 된다. 고종의 장례식이 결정된 3월 3일. 독립운동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였고 일제의 부당한 강압 통치에 대한 항일운동을 계획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3.1 독립만세운동이다. 전 국민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했던 3.1운동. 그것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닌 오랜 기간 준비해온 이들의 뜻깊은 결과물이었다. 한양도성 북동쪽 외곽에 위치해 있고 삼각산 아래 작은 동네인 우이동. 1911년 한 인물이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독립을 이끌어갈 인재를 형성하기 위해 이곳에 터를 잡았다. 그는 바로 천도교의 3대 교주 의암 손병희 선생이었다. 천도교 교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대한독립의 발판을 마련할 거점을 찾고 있던 그는 이곳 우이동에 독립운동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 봉황각을 설립한다. 우이동은 조선시대부터 자연경관의 명소로 손꼽히는 지역이었으나 호랑이가 출몰할 정도로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곳이었기에 일제 경찰의 눈을 피하기 좋은 위치였고 독립운동을 도모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공간이었다. 봉황각에서 손병희는 직접 항일투쟁의 지도자를 양성했고 7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독립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왔다. 실제로 3.1운동의 주역인 민족대표 33인 중 15명이 이 봉황각에서 학습했던 인물이며 28 독립선언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3.1운동을 위해 이곳에서 회의를 가지기도 했다. 당시 손병희의 부인이 일제의 경찰이 회의 중 들이닥칠까 염려되어 하루 종일 망을 보았다는 일화도 있으며 3.1운동의 시작점인 기미독립선언서의 작성도 상당수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봉황각은 3.1운동을 준비하던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연간의 준비를 통해 총 483명의 학도 수련생을 키워낸 장소 봉황각. 손병희의 이와 같은 노력은 그야말로 3.1운동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봉황각의 모습은 어떠할까? 봉황각은 여전히 그때 그 장소에서 당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우이신설 전철을 타고 북한산 우이역에서 하차 후 왼편의 도로를 따라 15분 정도 올라 우이동 만남의 광장을 지나가면 봉황각에 도착한다. 봉황각 입구에 들어서면 과거 천도교 중앙총회 건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본래 종로에 위치했던 이 건물은 수은회관의 건설로 이 자리로 옮겨졌다. 외형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복원했지만 내부는 교육 목적에 맞게 조금 변화한 모습이다. 중앙총회 건물 뒤로 돌아가면 봉황각이 보인다. 바로 이 장소에서 과거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고 3.1운동을 위한 준비를 한 것이다. 건물의 규모를 보면 당시 손병희의 의지와 천도교의 교세를 짐작할 수 있다. 봉황각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손병희 선생의 묘소가 위치해 있다. 평소에는 보존을 위해 개방하지 않지만 손병희 선생의 기일인 5월 19일 전후로는 개방하여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 봉황각이 위치한 우이동에는 손병희 선생 외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잠들어 있다. 봉황각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주택가 사이를 걷다 보면 공원 같은 공간이 등장하는데 이곳은 몽양 여운형 선생의 묘소이다. 여운형 선생은 3.1운동, 임시정부에도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로 광복 이후
통일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좌우합작 운동을 벌이다가 실패를 하게 된 비운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이다. 이곳에서 다시 북한산 둘레길을 따라 올라가면 독립운동가 총 16분의 묘역이 모여있다. 헤이그 특사에 파견되었던 일성 이준 열사의 묘역, 만주로 넘어가 독립운동을 펼치고 나중에 부통령까지 역임했던 이시영 선생 묘역, 기독교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춘원 이명룡 선생 묘역, 이 외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삼각산 아래 이 동네에 잠들어 있다. 이들이 품고 있는 역사는 아픈 기억이지만 그들의 피와 땀, 용기가 남아있는 잊지 말아야 할 위대한 유산이다.